네, 이것은 저의 최애 드라마 제5공화국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덕화님이 연기하신 전두환이 가장 가운데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두환 꼬봉 부하냐? 아닙니다. 전두환보다 더 선배이면서 계급도 더 위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대장이었던 전두환은 쿠데타에 이어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부대 열중시야. 자, 여기서 궁금증. 그런데 어떻게 투스타였던 전두환이 상급자들을 놔두고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같은 편이 아닌 상대편에도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투스타인 전두환을 저지하지 못하고 권력을 내줬을까요? 이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된 계기는 전두환과 박정희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1년 전두환 대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전두환은 군대가 아닌 서울대학교 ROTC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6일 박정희에 의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학교 교관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늦어서 군사정변에 참여하지 못한 전두환은 굉장히 아쉬워했으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6일 정보 확보를 위해서 육군 본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쿠데타의 핵심인 오치성, 박창암, 차지철은 육사를 혁명 대열에 끌어들인다는 임무를 가지고 육사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육사 측에 쿠데타를 지지하는 군사 행진을 할 것을 요구하지만 육사 측은 이를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육사 교장 강영훈이 육사 장교들을 쿠데타 관련해서 움직이지 말라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죠. 지금 선배들이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구애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전북 교실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은 무기까지 챙겨서 발빠르게 육사로 향합니다. 하지만 육사는 이미 쿠데타 반대 분위기였고 전두환은 방향을 바꿔 6번으로 다시 향합니다. 육사교장 강영훈을 만나기 위해서죠. 전두환은 쿠데타 본부에 이미 육사 출신 장교들과 생도들이 군사혁명을 지지하는데 교장이 이를 막고 있다면서 보고를 냈고 박정희는 강영훈을 구금합니다. 교장이 구금까지 당하는 사태가 되니 육사 생도들은 쿠데타 반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5월 18일 육사 생도들은 동대문으로 나와 쿠데타 지지 시가 행진을 합니다. 육사 생도들까지 이렇게 쿠데타를 지지하는 모습은 민심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죠.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박정희는 전두환을 굉장히 총애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전두환이 리더십도 강하고 사람 관계를 잘했다고 하니 박정희의 비율을 아마 잘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이런 총애 덕분에 박정희는 전두환에게 정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대위였고 군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던 전두환은 이를 거절합니다. 또한 박정희는 전두환이 어디서 근무하든 1년에 두어 번씩은 불러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두환이 총애를 받으니 전두환이 머리로 있는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회 뒤에는 박정희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죠. 우리의 기세등등한 전두환은 1969년 육사 동기들 중 최초로 대령으로 승진합니다. 생도 시절 성적도 그냥 그랬고 소령도 제일 늦게 달았는데 대령을 가장 먼저 단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후 1사단장이 되었을 때 되는 놈은 되는 건지 북한이 파놓은 제3땅굴을 전두환 시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9년 보안사령관이 됩니다. 국가의 모든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보안사령관 자리에 오르니 그의 파워는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까지가 배경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스타 전두환이 왜 가장 강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박정희의 막강한 총애를 받으면서 요직에 있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김재규, 차지철, 전두환입니다. 하지만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 차지철 함께 사망, 김재규는 체포당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전두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전두환은 11.6 사태 관련해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서 경찰, 검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두 인물이 리타이어 됐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이렇게 너무나도 강해지고 나대는 전두환을 3스타, 4스타가 쳐내면 되지 않았냐고요? 이때 당시 전두환을 쳐내려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인 행동을 일삼는 장교들은 군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같은 자들이 그 대표적 인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들은 군 인사에도 개입해 자기들끼리 군의 요직을 차지해왔습니다. 건전한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그런 자들은 군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합니다.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보직 이동시키고 주요 하나회 일원들을 모두 쳐낼 계획을 하지만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정승화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전두환에게 지질나게 운 나쁘게도 정승화가 꼬투리 잡힌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던 12.6 당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녁이나 먹으러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간 건데 그게 꼬투리가 잡혀서 전두환은 정 총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정 총장을 연행해야 합니다. 해봐 학봉이. 예, 여권을 자신 있어? 예, 있습니다. 좋아. 저쪽에서 방심하고 있을 테니 철저하게 준비나 해둬. 이게 바로 12.12 사태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포스타가 제거되었습니다. 아직 3스타들이 있지 않나요? 전두환과 함께하던 유학성, 황영시 같은 3스타 인물들은 사실 계급만 3스타지 그냥 전두환의 수족에 불과했습니다. 이 원인은 아주 옛날로 넘어가게 되는데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가 되면서 그 첫 4년제 첫 번째 기수가 바로 전두환의 기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전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들을 기수에 포함시키면서 1기들이 졸지에 11기가 되었죠. 첫 4년제 1기이니만큼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4년제 이전은 임시 육사, 이후를 정규 육사라고 하죠. 그리고 육사 11기를 주축으로 한 하나회의 세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선배들은 그냥 하나회에게 숟가락이나 얹으려고 같이 가담한 것이죠. 그럼 다른 장군들은 뭘 했냐고요? 6번 지휘부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던 보안사에 의해서 모든 게 차단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전방의 사령관들은 군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남북관계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겠죠? 전두환의 군사장악이 물론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있는 병력을 북한을 무시하고 그냥 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방에 있는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미군 사령관의 허가가 떨어져야 이동할 수 있었죠. 자, 정리해보면 대통령 박정희는 사망, 가장 막강한 권력 차지철, 김재규 사망, 전방의 장군들은 움직이질 못하고 6번 지휘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선배들은 알고 보면 자기의 수족에 불과하죠. 이제 전두환의 위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